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영입니다.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약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약대를 준비했던 학생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나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서부터 해외 약대를 지망을 했었고 준비를 쭉 하다가 오게 된 케이스예요. 현재 저는 호주에 있지만 영국, 유럽 등등 다른 국가들에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해외에 있는 약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영상을 켜보았는데요. 해외 약대 관련해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하나씩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에 내용 중에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겪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왜 해외 약대였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공부하는 걸 소망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계속 해외로 유학을 알아봤는데 중고등학생 때는 유학을 가지 못했었고 대학교를 지원할 때에도 한국 대학은 지망을 하지 않고 해외 약대만 지원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제 생각과 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기를 소망을 했었고 워낙에 영어를 좋아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약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너무 사랑했고요. 과학과 영어를 너무 사랑했고 그러던 와중에 영국 약대 학생분의 브이로그를 고등학생 때 접하게 되었어요. 그 영상을 본 순간 나는 해외에서 약학을 공부하고 싶다 라는 꿈을 더 확고하게 갖게 되었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혼자서 유학원 알아보고 상담하고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별 지원한 약대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선 영국에 있는 약대들을 먼저 지원을 했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대가 4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운데이션을 대부분 거쳐서 들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1년에 파머시 4년까지 해서 총 5년 정도의 학업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은 제가 진짜 워낙 오래전에 준비를 했어가지고 막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혹시 영국 약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했던 대학교가 체코와 헝가리, 그 유럽 쪽 대학들이었는데요. 제가 약대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다 보니까 영어로 약학을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어요. 정말 전 세계를 다 뒤졌다 라고 말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나라들을 찾아봤거든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총 5년 과정의 약대 프로그램이었고요. 헝가리는 헝가리 자체 국가장학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소서를 써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헝가리는 입학시험이 존재를 하고요. 입학시험은 의대, 치대, 약대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인터뷰도 준비를 해야 됐었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자기소개서도 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Personal Statement 같은 건데 왜 약대를 지망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내가 약사로서 어떤 기여를 할 건지 어떤 약사가 될 건지에 대해서 구술을 하는 거였는데 감사하게도 1차를 붙고 면접과 시험을 준비를 했었지만 영어권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확고해지면서 헝가리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코도 함께 지원을 했었는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입학시험이 또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인터뷰는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체코의 가장 큰 장점은 체코 내에서 명문대학 중 하나인 대학교를 저렴한 학비로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프라하 대학교 학비가 제가 지원했을 때 당시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타 영어권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속합니다. 하지만 아까 헝가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어권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체코로도 진학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지금은 한국 면허시험 인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 약대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 면허 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한국을 돌아가고 싶다, 리턴을 해서 한국에서 약사로서 일을 하고 싶다 한다면 첫 번째로 한국
국시원에 인증이 되어 있는 해외 대학을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졸업하신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예비시험이라는 걸 먼저 쳐야 돼요. 예비시험에 합격을 하면 한국 약대생들이 보는 약사 국가고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제 국가시험까지 보면 그때 약사가 되는 건데, 일단 이 첫 번째 단계인 해외 대학 인증이 안 돼 있다면 예비시험을 볼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지원했던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면허시험 인정이 안 됐던 곳이 체코였던 것 같아요.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막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헝가리랑 교육 체계가 비슷하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헝가리는 몇몇 대학들이 이미 인증이 되어 있는데 체코는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리턴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왜 호주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짧게 지냈던 경험이 우선 있었고요. 그때 지냈던 호주가 생각보다 너무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날씨를 진짜 많이 타는 사람이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기분이 확 다운되는 친구란 말이에요. 호주는 365일 중에 300일이 쨍쨍한 편이고 겨울이 와도 춥지 않고, 그리고 한국과 시차가 1시간 정도 납니다. 가족들과 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또 하나는 이건 되게 작은 팁이긴 한데 팀 문화가 없어요. 캐나다나 미국 같은 영미권만큼 팀 문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영어권이지만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해외 생활이 호주였기 때문에 호주 영어에 훨씬 익숙해져 있어서 호주로 대학을 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입학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호주 입학 시기는 원래 first 그 세메스터가 2월 학기가 시작이에요. 첫 학기가 2월에 시작이고, 몇몇 학교들은 트라이메스터 제도가 있어서 1년을 3세메스터로 나눠서 트라이메스터 1, 트라이메스터 2, 트라이메스터 3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돌거든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7월 입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2월 달에 들어왔고요. 대부분의 호주 친구들은 2월 달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국도 개강을 3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9월이 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호주는 그런 부분이 되게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아무튼 호주의 1학기 첫 시작은 2월 학기 혹은 3월 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영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호주 입학을 하기 전에 영어 점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호주에서 받아주는 영어 시험이 대부분 IELTS 아니면 PT라는 시험이 있어요. PT는 호주에 조금 더 특화된 영어 시험이라고 알고 있고, 사람마다 맞는 시험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금방 준비해서 올 수 있는 PT를 준비를 해서 왔고요. 저희 학교 기준 PT가 IELTS 7.0에서 7.5 정도에 상응하는 숫자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PT는 혼자서 그냥 준비를 해서 들어왔고, IELTS보다는 훨씬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PT나 IELTS나 한 번 볼 때마다 가격이 굉장히 사악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1트에 끝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전 독학으로도 가능한 시험이 PT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독학으로 준비를 했었고, PT에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학교 내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5% 장학금이랑 50% 장학금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둘 다 지원을 했었어요. 50%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걸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확률이 정말 희박하니까 그것만 고려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난 좋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25% 정도는 받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25%는 상위 20% 정도면 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호주는 7점 만점 제도로 운영이 되는데 5.5점 정도 유지를 하면은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학비가 매년 인상이 되는 거예요. 전 몰랐는데 장학금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다음 질문은 알바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알바가 가능한가요?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저는 우선 1학기는 성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알바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때 동안 알바를 좀 할 생각이고, 지금 학기 중에는 공부를 해보니까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찹니다. 특히 나는 하이 디스팅션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바를 안 하는 거를 추천은 드려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공부하면서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학기 때부터. 근데 저는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2학기 때부터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학교의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약대다 보니까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국에서 생1, 생2, 화1, 화2, 유기화까지 한번 훑고 온 상태고, 고등학교에서 생명이랑 화학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생물 과정이 일주일 만에 진도가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새로운 거. 아나토미나 피지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캐치업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것 같고, 만약에 약대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생물 1, 화학 1, 생2, 화2까지는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생명은 꼭 한번 훑고 오세요. 이거를 처음부터 맞닥뜨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호주 유학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일단은 날씨가 너무 좋고 모든 친구들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잘 놀아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바다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공부하다가 좀 지치거나 힘들면 바로 바다 가가지고 수업 전에 힐링하고 강의 들으러 가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되게 좋다고 느꼈던 부분이 렉처를 좀 녹화해서 올려주시는 교수님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강에서 100%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집에 와서 충분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물론 힘들겠지만 내가 약대를 정말 가고 싶다, 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는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크게 있진 않았지만, 참고로 제 영어 베이스는 초중고는 한국에서 나왔지만 호주에서 1년 정도 거주를 했었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국제학교를 1년 정도 다녔었고, 이후에 통역사로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에 대한 걱정은 많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만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과학의 내용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영어를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 영어로 된 과학 채널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런 채널들을 보면서 과학적 용어들에 익숙해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헝가리나 체코 시험을 준비할 때 영어로 된 강의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 바이올로지 시스터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과학 용어들을 익히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고, 따로 의학 용어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최대한 많이 내 귀를 영어에 노출시켜야 돼요. 제 주변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지, 어떻게 하면 영어가 잘 들리는지, 내가 어떻게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많이 들으라, 그리고 많이 따라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당연히 처음에 막막하고 힘든 거 아는데, 시작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듣고 뭐라도 말을 뱉어보는 게 가면 갈수록 느끼실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내 영어가 느는구나 하고 언젠가 꼭 발견하실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약사로 성장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려면 영어 실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책임감 있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약 4년 정도를 약대 준비에 매진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약대라는 목표 하나만 두고 정말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 그 얘기를 풀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만 기회가 된다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